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돼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저도 이제 반팔을 입고 있는데, 진짜 한 달 전만 해도 너무 춥다 했는데, 이제 또 덥다 소리가 들린,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업이나 투자를 하면서 세부적인 이슈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유능한 그 강남에서 계신 세무사님 모시고 신축 사업 또는 이제 우리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세금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무사님 소개 한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균 세무사라고 합니다. 현재 세무법인 노인택스라는 곳에서 대표 세무사로 있고요. 사무실은 방배동 서초 쪽에 있습니다. 네, 현재 주로 하는 업무는 부동산 관련 세제나 이런 자산가들 상담으로 부동산 세제 전망에 대해서 강의하고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 주신 거 보면 이제 자산가들에 네.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세무 상담,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든지 투자자들의 어떤 사업, 네. 세무 상담까지 연결해서 이제 다 폭넓게 해주시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신축 사업이니까 신축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이슈에 대해서도 좀 깊게 파헤치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먼저 투자자 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법령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이제 투자하거나 사업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이제 세무조사 그렇죠. 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국세청이 좀 그 세무조사를 어느 쪽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주시면 되게 저희 구독자님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우선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아신 것처럼 투자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우선 다 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들이닥치는 것들은 투자 단계에서는 네,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이제 자금 출처 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자금 출처 설명 단계에서는 이제 구토교통부에 먼저 제출하시겠죠. 네네네. 네, 거기서 제출하고 넘어갔었더라도 또다시 구청 단계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고, 보통 구청 단계에서 연락이 온다 싶은 것들은 이제 실거래가액이 우선은 평균가액보다 낮거나 높은 거에 대해서 저가 거래나 고가 네, 거래가 네. 의심되는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구청을 넘는다 하더라도 또 세무서에서 우리가 자금 출처 단계를 구토교통부 제출했던 거에 대해서 이분이 소득이 확실치 않은데 예금 잔고 증명만으로 구토교통부 제출했더니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가 세무서에 자료가 넘어가서 세무서에서 이분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도 나올 수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가장 최근에는 이런 자금 출처 설명 단계 같아요. 그럼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는 증여나 그렇죠. 이런 네, 이슈가 맞습니다. 제일 크다고 봐야 네,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이걸 잘 준비하느냐가 가장 네. 큽니다. 이게 구토교통부 단계, 구청 단계, 그다음에 세무서 단계. 이게 3단계고 저는 그냥 세무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료를 신청하게 요청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약하거나 매매 계약 단계 한 전후 3개월 동안의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장 거래 내역 주고, 네. 그 부분에서 각 자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네, 나온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네. 소명을 해라 네. 라고 하고, 거기서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하면 되게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또 이제 거기서, 거기서 좀 네. 의심거래라 그러면 또 넘어가는데 이게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세무서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구청으로 넘어갈 네. 수 있는 아까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후 3개월치 통장을 주는 이유가 저가거래나 고가거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네.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은 네. 취득목세가 네. 지방세 네,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그 네. 부분에서 먼저 네, 내려다보고. 통장 내용을 봤더니 계약은 1억으로 되는데 이게 실제 매매가보다 작은 것 같다. 네. 통장 전후 거래를 봤더니 현금으로 따로 줬더라. 아. 네, 따로 돈이 흘러 들어왔다가 둘이 빼줬다든지 이런 아.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후 통장을 달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더라도 이제 나머지를 세무서에서 네, 또 네, 맞습니다. 최종으로 네. 해서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국토교통부라고 네, 그러죠. 네. 국토교통부에서 의심 거래라고 생각되면 이제 넘기는 건가요? 네,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네. 구토교통부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더라도 별도로 또 자체적으로도 네, 할 수 자체적으로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곳의 허들을 다 넘어야 네,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취득 단계에는 그렇다고 하고
보유 단계나 뭐 매각 단계는 네, 보유 단계에서는 큰 이슈는 많이 없을 것 같고 보유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제 뭐 대출을 받았다 그럼 대출에 상환은 누가 있는지 좀 네.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보유 단계에서 제일 큰 이슈는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된 것처럼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네. 제대로 신고를 많이 안 예, 했어요. 탈루하는 부분. 네, 네. 이게 요즘에 많이 투명화돼서 그죠. 요거게 좀 사실 좀 이슈가 많고요. 네. 양도 단계는 이제 양도소득세 단계가 이제 좀 이슈가 많죠.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또 이제 주로 보는 게 어떤 부분? 양도소득세는 이제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필요경비 예, 이게 진짜 중요하죠. 예, 특히나 1세대 주택자 일하시든지 이런 거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실제 거주 요건이라든지 네. 더뭐 깊게 들어간다면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뭐 이제 1층을 이제 필로티 쓰시면서 네. 1층은 상가로 쓰시는데 이게 실제 상가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써서 네. 네. 다세대나 다가구가 변경된다든지 그죠. 네, 그죠. 오탑을 불법으로 세를 줘서 네. 이게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가 돼서 네, 비용이 네, 오가면 네. 이런 이슈가 그죠. 그게 한 3, 4년 전에 뭐 네, 해서 한참 뭐 구시청에서 그 위성 사진을 보면서 오탑이 예, 있는지 다 유권에서 해서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에서는 어떤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매출 누락이라는 게 좀 있긴 했었는데 네, 현금 네. 매출 부분에 특히나 영세 자영업자 하시는 네, 분들 네. 최근에는 아시듯이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카드 거래가 대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매출 누락 부분은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최근에는 이제 비용 부인 쪽이 실제 사업 관련된 비용이냐 그래서 사적 비용이나 가장 큰 이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말씀하셨처럼 이제 매출은 정해져 있는데 네. 매출에서 사실은 이제 수익이라고 인식되려 그러면 이제 비용을 네, 얼마나 맞습니다. 과대계산하냐 과소계산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네. 실제 사례도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하신 분들인데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한 20년 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카드 단말기 없이 하셔서 네. 평생은 사실은 사업자들은 또 없이 다 네, 네, 떡볶이 현금적으로 팔아서 네. 매출도 잘 나오셨던데 네. 사실은 세무서에 어쨌든 과세망을 피했던 거죠. 사업자들도 네, 없고 맞아요. 시장에서 100% 현금 장사니까 네, 네, 네. 전혀 세금도 안 내시다가 이제 점점 하시면서 고객들이 왜 신용카드 안 되냐 신용카드 받아달라 하다 보니까 카드 단말에 사업자도 정식으로 등록하셨고 카드를 받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노출되는 거예요. 매출은 똑같은데 본인이 그게 현금을 받았던 걸 네. 평생은 세금을 안 내다가 이제 카드로 받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오픈되니까 네. 갑자기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네, 네, 물론 그동안 그쵸. 안 냈던 게 잘못된 거긴 한데 그쵸. 그래서 예전만큼 이제 카드를 숨기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좀 포스라는 게 있으니까 제일 포스. 먼저 하면은 포스부터 뒤지면 현금 매출 얼마인데 더 오픈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현금을 얼마로 신고해야지 안전할까 이런 건 사실 요즘 없어요. 이게 현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받고 뭐 신고된 게 없었겠지만 네. 지금 이제 포스 기기가 있으니까 바로 카드 매출 얼마인지 현금 매출 얼마인지 전산제로도 조사가 나오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제 탈루하신 분들은 이게 현금을 타인 통장으로 만든다든지 네, 그쵸, 타인 그쵸. 통장.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걸릴 수 있나요? 타임 통장이? 그거는 신고하면 걸리게 되죠. 신고하면? 누군가가 신고하면. 근데 이게 문제가 타인 통장으로 현금을 받게 된다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법으로 적극적인 탈루해줘야. 이거는 뭐 형사처벌이나 이런 네, 것까지 될수 있는 거예요. 가산수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네, 동일한 매출액을 1억을 내가 현금을 받았는데 신고를 내 통장으로 받고 신고를 안 했어. 네. 그럼 가산세가 뭐 10%인데 아. 이거를 배우자 명의로 해서